나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한국 싫어했잖아. 아니야, 나 이제 이렇게는 못 살아. 런던의 한 카페에 대화 중인 두 여성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답답함을 호소하자 같이 대화하던 여성은 한국을 다녀온 뒤 친구가 이상해졌다며 한숨까지 쉬고 있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온 전화 한 통의 표정이 바뀌더니 인사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가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델린 포스터예요. 런던에서 태어나 자랐고 올해 30이 되었어요. 제 인생은 늘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마케팅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성과를 내고 있었고 그에 맞는 보상도 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저는 평범하게 사는 걸 좋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주말엔 친구들과 만나고 가끔은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그런 삶이 저에겐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이었어요. 삶이 지루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예측 가능한 일상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된 삶이 하루아침에 깨졌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한국지사로 파견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상사에게 불려간 순간부터 모든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델린, 회사에서 내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 그래서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해. 상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니요? 저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었고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K-팝, 김치, 한국 드라마 정도가 전부였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이미지는 그냥 인터넷에서 본 화려한 도시, 풍경이나 BTS 같은 아이돌 그룹이 무대에서 춤추는 모습 정도였어요. 제가 한국에요?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되물었어요. 상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적임자라고 판단했어. 내 실력이면 한국지사를 잘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 감사했지만 왜 하필 한국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뭐라고? 한국 파견? 친구들은 다들 흥미롭다는 반응이었어요. 와, 대박인데? 좋은 기회잖아.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거 실제로 가서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친구들은 부러워했지만 저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었어요. 제게 한국은 너무 멀고 낯선 나라였으니까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한국 생활이 저에게 맞을까?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렇다고 회사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성과가 좋았고 맡은 일은 늘 정확하게 처리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런던에서의 일이었어요. 익숙한 환경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일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국 저는 파견을 수락했어요. 사실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기도 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회사에서의 입지가 불안해질 게 분명했거든요. 짐을 싸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캐리어에 옷을 넣으면서도 내가 진짜 한국에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출국 전날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모든 게 막막했어요. 출국 당일 공항으로 가는 길에 부모님이 저를 배웅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괜찮겠니? 라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도 마음은 무거웠어요.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피로감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공항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공항이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안내 표지판이 영어로 잘 되어 있었고 자동화된 입국 심사 과정도 매끄럽게 진행되었어요. 직원들은 친절했고 줄도 길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짐을 찾고 공항철도로 향하면서 저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어요. 지하철이 엄청나게 깨끗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조용했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런던에서 출퇴근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치이고
복잡한 지하철에서 숨이 막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은 줄을 질서 있게 서 있었고 지하철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인상적이었어요. 빌딩의 불빛이 반짝이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밤이 되면 거리가 한산해지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긴장감을 느꼈어요. 회사에서 잘할 수 있을까? 팀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들었어요. 한국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궁금했거든요. 익숙한 런던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이 어떤 느낌일지 저는 아직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익숙했던 삶을 뒤로하고 낯선 환경에서의 도전이 시작된 거예요.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삶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출근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심장이 쿵쿵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숙소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에 도착했을 때 손에 땀이 살짝 맺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첫 출근이라 그런지 모든 게 낯설었어요. 런던에서 다니던 회사와는 분위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팀원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모두 친절하게 인사했지만 뭔가 벽이 느껴졌습니다. 다들 이미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사이였고 저는 그들 사이에 갑자기 끼어든 외국인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팀장이 프로젝트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보고하는데 다들 준비가 철저했고 발표도 깔끔했어요. 저는 긴장감에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자료를 보며 설명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예상대로 발표는 엉망이었고 팀장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처음부터 자신감을 잃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이미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영국에서는 회의 전에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분위기를 가볍게 만드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여긴 달랐어요. 모두 프로답게 일에만 집중했고 실수도 거의 없었어요. 그 속에서 저는 완전히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첫 회식도 저한테는 낯설었어요. 회식이 끝난 뒤에도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웃고 떠들며 즐거운 분위기였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했어요. 한국에서의 일과 문화가 저와 너무 다르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의 보고서를 제가 맡게 됐는데 마감일을 착각한 거예요. 자료 검토가 덜 된 상태에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팀장과 임원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어요. 저는 제 자료를 설명하면서 자신감 있게 진행하려 했지만 첫 장부터 오류가 나왔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를 잘못 기입했던 거예요. 회의실이 갑자기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팀장은 제 자료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고 임원 중 한 명이 이게 무슨 일이죠? 라고 묻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회의가 끝난 뒤 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아델린 무슨 일이에요? 이런 실수는 처음이에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팀 전체에 영향이 가요. 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회의실을 나와서 사무실 한 구석에 앉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런던에서는 실수를 하면 팀원들이 서로 도와주고 분위기를 풀어주곤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빨랐고 모두가 완벽해야 했어요. 제가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날 퇴근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울고 말았어요. 도로변에 앉아서 한참 울었어요. 왜 하필 나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지?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팀원 중 한 명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아델린 괜찮아요? 저는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무기력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제 옆에 앉더니 말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다 실수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 직원이 말했어요. 같이 하면 돼요. 다음에는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멈췄어요. 사실 저는 제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팀원들은 이미 저를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제가 스스로 거리를 두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팀원들과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회의 전에 먼저 질문을 했고 업무가 끝난 뒤에도 자료를 검토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했어요. 팀원들도 저를 도와줬습니다. 보고서 작성할 때 같이 검토해주고 실수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저도 점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팀워크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혼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또 자주 하는 회식에서 팀원이 제게 소주를 따라줬어요. 아델린, 이제 완전히 우리 팀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잔을 받았어요. 회식 자리에서 다들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정말 팀의 일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실수를 말하자면 수도 없지만 그날도 회사에서 자료 준비를 하다가 제가 잘못된 데이터를 수정한 일이 있었어요. 팀장이 그걸 보고 웃으며 아델린, 이제 우리보다 더 빠르네요. 라고 했어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라고 말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여전히 모든 게 쉽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특히 팀원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저를 그저 외국인 동료로만 대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팀의 일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먼저 저에게 인사를 건네고 점심 메뉴를 함께 고르고 퇴근 후에는 자연스럽게 오늘 회식 갈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이제는 당연해졌어요. 저도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먼저 오늘 고기 먹으러 갈래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어느 날 팀원들과 함께 등산을 간 일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런던에서는 등산은커녕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팀장님이 이번 주말에 같이 북한산 갈래요? 라고 제안했을 때 저도 모르게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팀원들이 모두 간다는 말을 들으니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북한산에 도착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너무 높다였어요. 돌길이 이어져 있었고 경사가 꽤 가파르더라고요. 하지만 팀원들이 앞장서서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델린 괜찮아요? 천천히 와요. 팀원들이 저를 챙겨주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저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꾸역꾸역 올라갔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한강의 반짝임이 마치 보석 같았어요. 팀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웃으며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던 그 순간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내려오는 길에 작은 식당에서 막걸리와 파전을 먹었어요. 사실 막걸리는 처음 마셔봤는데 의외로 달달하고 고소하더라고요. 팀원들이 파전에 막걸리를 따라주면서 이게 한국의 등산 문화예요. 라고 말했어요. 저도 웃으며 잔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정말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등산 이후로 팀원들과의 사이가 훨씬 가까워졌어요. 회사에서 회의할 때도 의견을 내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의견을 내면 모두 조용해지곤 했는데 이제는 좋은 생각이에요. 라며 바로 반응이 왔어요. 저는 자신감을 얻었고 점점 더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했어요. 한 번은 큰 프로젝트에서 제가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냈는데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아델린, 이번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 덕분에 프로젝트 방향이 명확해졌어.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팀원들도 저에게 역시 아델린 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팀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낯설게만 느껴졌던 지하철의 안내방송 소리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서 먹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는 모습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하루는 회사에서 일이 늦게 끝났어요. 팀원들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삼겹살집이었어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를 보면서 다들 소주 한 잔씩을 따랐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잔을 받았어요. 아델린, 이제 완전히 한국인 같아요. 팀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으며 잔을 들었어요. 이제는 소주의 쓴맛도 익숙해졌어요. 고기에 마늘과 쌈장을 넣어 쌈을 싸서 한 입에 먹었을 때의 그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너무 좋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제 할 일을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문득 런던에서의 밤길이 생각났어요. 런던에서는 밤에 버스를 타면 주변을 계속 경계해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그 차이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주말에는 인사동에 혼자 다녀왔어요. 작은 골목에 들어가니 전통 한옥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차를 마시거나 공예품을 만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작은 찻집에 들어가서 전통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옥의 기와 지붕과 나무 문양이 참 아름다웠어요. 사장님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서 영국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하니 사장님이 웃으며 한국이 마음에 드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네, 너무 좋아요. 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팀원들과 노래방에 갔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노래방이 낯설었는데 이제는 저도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잡게 됐어요. 모두가 저에게 아델린 한 곡 불러요. 라고 말해서 결국 제가 평소 좋아하던 팝송을 불렀어요. 다들 박수를 치며 응원해줬어요. 저도 흥이 나서 춤까지 췄어요. 팀원들과 웃고 떠들며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점점 더 특별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일상에 점점 더 깊숙이 녹아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제는 한국의 문화가 제 삶의 일부가 되고 있었어요. 팀원들은 저에게 이제 우리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 깊이 뿌듯했어요. 어느 날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더니 아델린 다음 프로젝트에서 내가 메인으로 맡아보지 않을래? 라고 하셨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저 혼자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팀장님은 요즘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 팀원들이 널 믿고 따라갈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한국에서 진짜 팀의 일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꽤 중요한 일이었어요. 고객사와의 미팅도 많았고 보고서 작성도 복잡했어요. 저는 팀원들과 함께 전략을 짜고 세부 사항을 체크하며 완성도를 높였어요. 회의에서 실수할까봐 긴장했지만 팀원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한 명은 자료를 준비했고 다른 한 명은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도와줬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고객사 담당자가 정말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라고 칭찬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그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팀원들이 저를 축하해줬어요. 이제 완전히 우리 팀 리더네. 라며 소주를 따르는데 저는 웃으며 잔을 받았어요. 소주 맛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창밖을 봤어요.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곳이 이제는 나한테 편안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점점 한국 생활에 녹아들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편의점에서 카드를 내려놓으면 정확하게 계산되는 모습, 커피숍에서 어서 오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직원들의 친절함이 이젠 익숙했어요. 심지어 제가 팀원들에게 한국어로 인사하고 농담을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한국어가 여전히 완벽하진 않았지만 팀원들은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흥미로웠어요. 주말이면 인사동이나 홍대를 찾아다니며 새로운 음식이나 문화를 경험했어요.
홍대 거리에서 버스킹하는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고 작은 카페에서 마시는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이제는 저에게 평범한 일상이 되었어요. 팀장님은 저에게 아델린, 이제 내가 없으면 팀이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농담을 했어요. 저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팀의 일원으로서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본사에서 귀국하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는 두렵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팀원들과 함께 웃고 일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제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귀국 소식이 전해지자 팀원들은 다들 아쉬워했어요. 아델린, 그냥 여기서 계속 일하면 안 돼요? 본사에 다시 얘기해봐요. 우리 팀에서 아델린이 얼마나 중요한데. 팀원들의 아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귀국하기로 결정했어요. 저에게는 여전히 가족이 있고 제 고향은 영국이니까요. 부모님도 내가 너무 오래 한국에 있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었거든요. 결국 영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팀원들이 작은 환송회를 열어줬어요. 삼겹살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모두가 저를 향해 정말 가지 마요. 라고 외쳤어요. 팀원 한 명이 진짜 아델린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그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이 순간이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팀원들이 끝까지 배웅해줬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고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꾸만 눈물이 맺혔어요. 출국 심사를 마치고 게이트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만약 돌아보면 발걸음을 멈추게 될 것 같았거든요. 비행기에 오르고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그런데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인천공항 활주로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팀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꼭 다시 오세요. 라고 말하던 그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기회가 되면 꼭 올게요. 라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시 올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런던에 도착했을 때 가족과 친구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한국에서 잘 지냈어? 일은 어땠어? 다들 관심을 가져줬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삼겹살, 소주, 빠르고 효율적인 지하철, 안전한 밤거리 같은 이야기를 하자 친구들이 신기하다는 듯 반응했어요. 한국 진짜 대단하네. 라는 말을 들으며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특별한 시간을 보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처음 며칠은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익숙한 거리를 거닐면서 런던의 분위기를 만끽했어요. 하지만 점점 무언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런던의 거리는 여전히 붐볐고 지하철은 늦었고 거리는 어딘가 혼란스러웠어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았고 버스는 제 시간에 오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밤거리가 너무 어두웠어요. 한국에서는 밤에도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고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런데 런던의 밤거리는 무언가 위험하고 스산한 느낌이 들었어요. 회사에 복귀한 첫날, 저는 사무실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직원들은 느긋했고 일의 진행 속도도 더뎠어요. 한국에서의 업무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런던에서는 일에 대한 열정이나 속도감이 상대적으로 느슨했어요. 회의에서 제가 빠르게 의견을 내면 동료들은 조금 천천히 해도 돼.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이 낯설었어요. 한국에서는 빠르게 결정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런던에서는 모든 게 너무 느렸어요. 한 번은 프로젝트 회의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을 때 팀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델린, 너무 서두를 필요 없어요.
천천히 진행해도 괜찮아요.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팀원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느긋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이렇게 천천히 진행해도 괜찮은 걸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느릿하게 일하면 문제가 생길 텐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10분 넘게 연착됐어요.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시간에 정확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결국 20분 뒤에야 버스가 왔는데 그 안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의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살짝 미소를 지어주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너무 다른 분위기였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일할 때는 열심히 하고 쉴 때는 마음껏 쉬던 그 균형 잡힌 생활이 그리웠어요. 한국에서 일할 때는 일이 끝나면 회식에서 팀원들과 웃고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일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런던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퇴근 후에 팀원들은 바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누군가와 소통하고 웃었던 한국의 회식 문화가 너무 그리웠어요. 결정적으로 마음이 흔들린 건 어느 날 밤이었어요.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거리는 어두웠고 골목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어요. 한국에서는 밤에도 거리에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런던에서는 밤거리를 걸을 때마다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결국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깊이 고민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회사에 요청하기에는 부담이 컸어요. 그런데 결국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한국지사로 다시 파견될 기회가 있을까요? 그 상사는 약간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한국에서의 삶이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상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 자리는 비어있지 않지만 조만간 기회가 생기면 알려줄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몇 개월이 지나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델린 한국지사의 자리가 났는데 관심 있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다시 짐을 쌌어요. 이전에 한국으로 갈 때는 불안과 두려움이 컸지만 이번에는 기대와 설렘이 더 컸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보며 웃었어요. 익숙한 풍경, 친숙한 공항의 분위기가 너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은 뒤 공항철도를 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팀장님이 저를 마중 나와 있었어요. 아델린, 정말 반가워요. 저는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다시 돌아오게 돼서 정말 기뻐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팀장님이 저를 보고 활짝 웃었어요. 아델린, 정말 다시 왔네요. 팀장님이 저를 반갑게 안았어요. 그 순간 팀원들이 저를 둘러싸고 환호했어요. 드디어 돌아왔네요. 이제 정말 우리 팀원이네. 다시는 도망가지 마요. 누군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도망간 적 없어요. 라고 받아쳤어요. 그런데 웃으면서도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저를 바라보는 팀원들의 표정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때 팀원 중 한 명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이제 없으면 안 돼요, 아델린.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 또 울게 돼요. 라며 웃었지만 이미 울고 있었어요. 팀원들이 그런 저를 보며 이제 여기 있는 거 맞죠? 라고 말했어요. 네. 이제 여기가 제 자리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제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